자, 276페이지 거의 이제 책이 끝나가고 있죠. 오늘 뭐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총정리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수요일 날 총정리 가져오시면 돼요. 선거날에서 화요일 날 쉬니까. 그래서 총정리할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총정리에 보면은 말 그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총정리가 빨리 진행이 돼요, 좀. 이것처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총정리 끝나고 나서 기출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그래서 어제 조금 했었는데 276페이지 보면 경우의 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번에 보면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사건. 그 사건이 영어로 이벤트예요. 이벤트. 야, 우리 생일이다 그러면 이벤트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이벤트. 그 이벤트라는 게 우리말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얘기는 자, 사고가 나는 것도 이벤트예요. 생일 파티만 이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벤트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럼 어떻게 세느냐? 자, 세 뜬 거를 또 세면 안 돼요. 세 뜬 거. 그리고 빼놓고 세면 안 되고. 개수를 정확하게 세야 되는 게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세냐? 수영도 있죠. 수영도. 이 수영도는 나무까지 모양으로 하는 게 수영도예요. 나무 모양. 그래서 그게 수영도다. 그럼 아래쪽에 주사위 하나 던질 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주사위를 하나 던지게 되면은 경우가 6가지가 되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자, 주사위 면에 찍혀 있는 점 있죠. 그 점을 눈이라 그래요. 사람 눈처럼 그 눈이라 그래요. 사람 눈은 아니지만 눈이 1인 경우, 2인 경우, 6인 경우,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 오른쪽 페이지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돼 있죠. 자, 합은 뭐예요? 뭔가 더하는 거, 곱은 곱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곱의 법칙에서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밑줄 치시면 돼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자, 어제 했던 거예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M 곱하기 N이다. 이거죠. 합은 그냥 더하는 거예요. 자, 어제 했던 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식당을 갔는데 면이 2가지, 밥이 3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만 먹을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는 거예요. 그럼 5가지죠. 근데 잘못 생각하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만 먹으니까 1가지지. 그렇죠. 내가 먹는 건 1가지죠. 그런데 그 하나를 먹을 때 5가지 중에서 1가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 2가지, 밥 3가지인데 자, 그 중에서 나는 많이 먹기 때문에 면 하나, 밥 하나 먹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곱해야 되는 거예요. 6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면이 A, B. 자, 밥이 A, B, C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면을 내가 A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밥을 고르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겠죠. 자, B를 먹었어요, 면을. 그럼 밥을 고르는 방법이 3가지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쓸 수 있죠. 3이 2배니까 곱하기 할 수 있어요. 이 3이 이거고 2는 이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먹는다. 물론 밥하고 면을 이렇게 동시에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밥을 한 몇 번 먹고 그다음에 면을 또 몇 번 먹고 이럴 수도 있고 면 다 먹고 밥을 먹고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그 심화학습에 보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 자, 써 있죠. 연달아 일어나는 것 이렇게 됐죠. 연달아 일어나는 것.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데 카드가 돼 있다죠. 카드.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왜 카드가 나와요 거기에? 야, 너 어제 카드 했냐? 그러면 너 도박했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너 어제 고스톱 친냐? 그러면 무슨 도박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확률이라는 과목이 원래 내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하면 또 남의 돈을 딸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카드가 여러 장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릴 때 카드를 잘한다 해서 그 친구가 야, 너 도박에 소질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남하고 카드를 해서 이긴다는 얘기는 남보다 생각이 더 깊고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만약에 돈을 걸고서 하면 도박이 되겠지만 그냥 하면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가.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애가 고스톱 친다 해서 너 나쁜 짓 해 그러면 안 돼요.
돈 가지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남의 돈을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얘가 원래 이 경우의 수나 확률 이런 게. 그러면 1번 보세요.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인 경우를 찾아라 그랬죠. 그럼 5의 배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카드, 이런 카드죠. 그럼 5의 배수는 9구단 5단위. 배수라는 게 뭐냐면요, 배수가 9구단이에요. 예, 그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배수가 9구단이에요. 5의 배수는 5단이에요. 5단. 그럼 5단을 잘 외워보세요. 5, 2는 5, 5, 20, 5, 35, 5, 4, 2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5단 특성은 어때요? 자세히 보면 1의 자리가 5하고 0으로 돼 있죠. 5단 특성이. 네. 2단은 어때요? 2단. 2단은 1의 자리가 0, 2, 4, 6, 8로 돼 있어요. 그게 2단이에요. 여기 보면은 5의 배수니까 4개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숫자가 200까지 있어요. 그럼 5의 배수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써요 이렇게? 50, 15, 20 이렇게 해서 200까지 써요? 그러지 말고 200 나누기 5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40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0 나누기 5 하면 어떻게 되죠?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고등학생 옛날에 이거 다 쓰는 거 봤어요 제가. 그 모의고사 시험 중에 이렇게 크거든요. 거기서 다 쓰고 있어요 보면. 근데 쓰고서 세다가 틀려요. 세다가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6의 배수. 6의 배수는 어때요? 6단이 6단. 그럼 20 나누기 6 하면 되면 3개죠? 3개. 자 써볼까요? 6, 1은 6, 6, 22, 6, 38. 예, 이거하고 이거 세면 되죠. 그러니까 7개. 자,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아까 뭐랬죠? 셌던 거 또 세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하나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2번 보세요. 3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떻게 되냐 그랬죠? 3의 배수 써볼까요? 3의 배수는 여기 해보면은 3, 6, 18이죠. 6개죠. 6개. 자 다음에 4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때요? 4, 5, 20, 5개 이렇게 되죠. 그럼 11개 하면은 답을 딱 보면 틀려요. 11개 하면. 그게 왜 그래요? 이게 3의 배수랑 4의 배수가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똑똑하니까 암산으로 해야지.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개수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써보는 게 좋아요. 그냥 3의 배수를. 그러니까 9구단 외우면 돼요. 3, 1, 3, 3, 2, 6, 3, 4, 9, 3, 4, 12, 3, 5, 15, 3, 6, 18 됐죠? 자 4의 배수 써보세요. 4, 1, 4, 4, 2, 8, 4, 3, 12, 4, 4, 1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12가 중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야 되는 거예요. 개수를. 그래서 정답은 10개. 자,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해야 돼요. 꼼꼼해야지. 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점점 꼼꼼해져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빈틈이 없는데 그게 꼼꼼한 거예요. 예. 그러면 초등학생보다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꼼꼼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넘기면 이제 도로망이라고 되죠. 도로망. 예, 도로망. 이 도로망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서울 관광을 갔어요. 그럼 관광을 가면 거기 무슨 버스가 있어요. 저기 온양온천역에도 보면은 그 관광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가 뭐 현충사를 갔다 도곡고신문을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뭐 아산온천을 갔다 이렇게. 그것처럼 서울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도시가. 그러면 거기 관광 코스가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보고서 내가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가 운행을 하거든요. 거기 내가 딱 광화문에 내려서 구경을 하고 다시 그 버스를 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덕수궁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로망이에요, 바로.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때요? 우리 지역은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자, 내가 학원 올 때 여기서 내렸어요. 집에 갈 때 어디서 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렸는데 이쪽에서 타야죠. 근데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은 이런 데도 있고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막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로 중앙선 가운데로. 그런 거 보셨나요? 가운데로.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죠. 근데 서울은 도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 고속터미널 있죠. 강남에. 거기만 가도 시내버스가 가운데에 있어서요.
거기서 내리고 거기서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막 복잡하죠. 막 전철이 막 1호선, 2호선, 3호선 막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GTX라고 개통된 거 아시나요? GTX? 저 서울역에서 이거 파주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파주까지 상당히 멀거든요. 근데 그 20분이면 가요. 일산의 킨텍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킨텍스. 예, 거기 전시회장 이런 거 있는 데인데 서울역에서 킨텍스까지 20분이면 가요. 근데 이게 지하 8층, 지하 8층에서 이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우지 빠르게 가는 거죠. 시속 150km. 자, KTX 시속 몇 킬로미터예요? 여기 천안아산역에 지나가는 거. KTX 300km, 시속 300km. 그러니까 부산까지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서울에 가면 도로망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전철 노선도만 봐도 막 전철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서 갈아타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네. 이 도로망이 이게 바로 수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만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보세요. 충남도지사가 있고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이거죠. 예,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충남은 동네가 좁잖아요. 예. 근데 경기도지사는 엄청나죠, 인구가. 경기도 자체가 서울 주변에 있는 게 다 경기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려 봐요. 얼마나 힘들겠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저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도시가 문제인 거예요, 도시가. 예. 부산도 복잡하겠죠. 근데 서울만큼은 안 복잡하죠. 예. 부산은 이렇게 길쭉하게 됐죠, 도시가. 예. 그래서 거기 도로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자, 지불이라는 말이 뭐냐? 돈을 낸다 이 얘기예요. 돈을 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 지불할 수 있는 방법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냐? 방법하고 금액이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럼 우리나라도 보세요. 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10원, 5원짜리도 있네. 5원짜리.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만 원까지 있죠.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고 10만 원을 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신용카드를 긁는 경우 5만 원짜리 2장 내는 경우 1000원짜리로 내는 경우 100원짜리로 10만 원 낼 수도 있죠. 그럼 어떤 게 제일 편하죠? 네, 5만 원짜리 내는 게 더 편하잖아요. 2장. 아니면 카드로 긁으면 더 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지수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큰 금액을. 작은 금액 하지 말고. 그러면 계산이 더 쉬워져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이게 수학 같지 않죠.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경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경우가 많으면은 머리 아파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경우를 줄여서 생각할수록 경우가 별로 없으면 좋죠. 저 내가 집에 가는데 버스가 그 번호가 한 번호만 있어요. 그럼 그것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라서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탈 건지 저거 탈 건지. 뭐 번호마다 집은 가는 건 똑같은데 돌아가는 길이 막 다르죠. 뭐 절로 돌아서 가는 것도 직진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 있어요. 색칠. 이 색칠하는 경우는 자, 이렇게 어떤 도화지 같은 게 있어요. 예, 도화지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자, 어릴 때 보면 이 색칠 공부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로봇 그림이 있는 거 색칠을 한다든지 어떤 만화 주인공 나와 있는 그거 색칠하는 거, 옷도 색칠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색칠할 때 자, 밝은 색하고 어두운 색이 있으면 어떤 거 먼저 칠해요? 밝은 색, 어두운 색 중에. 네, 밝은 색을 먼저 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검정색을 칠한 다음에 밝은 색을 칠하면 안 돼요. 밝은 색을 치는데 잘못 칠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밝은 색을 먼저 칠하는 거예요. 또, 자, 여기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어디를 가장 먼저 칠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얘 보세요. 얘는 옆쪽에 붙은 데가 두 군데죠. 얘도 옆쪽에 붙은 데 두 군데. 얘는 어때요? 세 군데죠? 하나, 둘, 세 개. 그죠? 이거는요? 이것도 세 군데. 그러니까 많이
접해 있는 거 먼저 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를 먼저 칠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접해 있는 거. 그러면 왜 그래요? 경우가 줄어드는 거예요. 경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칠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먼저 칠해야 돼. 많이 접해 있는 부분을. 그러면 경우가 줄어드니까 따지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자, 어린이날 완구점에 갔어요. 애하고. 그러면 애가 어떤 로봇 장난감 사달라 하잖아요. 엄마가 하는 얘기 있죠. 야, 그걸 왜 사? 집에 있는데. 너 집에 있잖아 그 로봇. 그러잖아요. 아니죠. 약간 다르죠. 그리고 애 특성이 로봇을 사줬죠. 만약에 5만 원짜리 그러면 자기가 한 몇 번 가져놓고 딱 던지죠. 재미없으면. 또 사달라 그러잖아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그게. 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로봇이 한두 번만 갖고 놓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거 또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죠 로봇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똑같은 로봇이라고 생각하지만 애 입장에서는 다르죠 로봇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머리가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난감 계속 사달라는 애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금방 지루해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는. 근데 어떤 걸 만약에 재미있는 로봇을 사주면 그거 계속 가지고 놀겠죠. 예, 똑같은 로봇이 아니고 집에 로봇이 막 쌓이잖아요. 예, 능력 때문에 사주는 게 좋죠. 예. 그 색칠 공부는 저런 건 얼마 안 하죠. 종이로 돼 있으니까. 사달라면 계속 사주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문제. 자, 1번 보시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길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이거죠.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뭔가 재밌는 내용 같죠. 여기 B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A에서 출발하여 C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여기도 갈 수 있죠. 아니면은 여기서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다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따먹고 안 세면은 틀리는 거예요. 셌던 거 또 세면 틀리고. 그럼 위로 가는 길 몇 개예요?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되죠. 자, 해결되세요. 위아래.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는 게 몇 개예요? 네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럼 여기서 몇 가예요? 세 가지죠. 그럼 여기에 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더하기냐 곱하기냐, 합의 법칙이냐 곱의 법칙이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 자, 만약에 내가 이 얘기로 갔다 해보세요. 그리고 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몇 개예요? 여기로 간 다음에 세 개죠. 이쪽 길로 가면요. 또 세 개. 이쪽 길로 가면 또 세 개. 이쪽은 또 세 개. 그러니까 3, 3, 3, 3, 4개 더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시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의미가 뭐랬죠? 동시에 가는 게 연달아 간다 이 얘기죠. 연달아서. 예, 연달아서 간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가. 그리고 여기 정답이 14가지 이렇게 됩니다. 14가지. 예, 4번이네요. 이게 되셨나요? 자, 2번을 보세요. 이제 2번은 이제 돈 얘기가 나오는데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3개가 있어요. 이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예. 처음부터 좀 어려운데?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이 돈을 어떻게 내야 되냐 이 얘기예요. 돈을 어떻게 내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자 500원짜리 2개 내서 1,000원이 되고 1,000원짜리 한 장 내서 1,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문제 잘 보세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라 그랬죠. 이 얘기는 1,000원, 500원, 700원, 뭐 300원 이런 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원짜리 2개 내서 1,000원, 1,000원짜리 한 개 내서 1,000원, 100원짜리 10개 내서 1,000원 이거는 한 가지예요. 다. 왜냐? 금액이니까 금액.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처음부터 어려운 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1,000원짜리 하나, 예, 500원짜리
4개. 예, 이렇게 되죠. 100원짜리 3개. 자, 그러면 이 1000원짜리가 한 개죠. 그럼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돈을 낼 수 있는 방법?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뭐 이상하다. 1000원짜리 이렇게 딱 내면 한 가지인데. 예, 안 낼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안 내는 경우, 1000원 내는 경우. 예, 되셨죠? 자, 500원짜리가 4개 있어요. 그러면 내는 경우 몇 가지예요? 500원짜리. 네 가지. 예,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5가지예요. 그래서 4가지 아니고. 왜냐면 500원짜리 그냥 내면 돼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근데 나 500원짜리 동전 이거를 나 이거 냈다 이거 냈다 그러면 다른 경우 아니야? 아, 그거는 아니에요. 금액만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이니까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제 4가지가 아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0원에서 5가지. 그러면 요건 몇 가지예요? 100원짜리 3개니까. 이제 돼야죠. 4가지지, 4가지. 예. 안 내는 경우 100원, 200원, 300원. 되셨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돈을 내는 방법은 한번 보면요. 지금 문제를 가는 거예요. 요거 2가지. 얘는 몇 가지예요? 5가지. 얘는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빼야 돼요. 왜 하나를 뺄까요, 과연? 왜냐? 다 안 내는 경우. 다 안 내는 경우는 안 돼요. 거기 문제에도 써 있거든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 안 내는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답이 39인데 거기 답이 없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을 내는 방법이고 거기 있는 거는 금액이에요. 금액. 얼마냐 얼마. 돈이 얼마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돈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책에 보면 왼쪽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그거예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지금 문제 그게 아니죠. 금액이죠. 금액.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어려운데 1000원은 500원짜리를 바꿀 거예요. 1000원은 500원짜리. 그럼 얘는 0개죠. 얘는 몇 개가 돼요? 6개 이렇게 되죠. 맞나요? 6개? 왜냐면 1000원은 500원짜리 바꾸면 2개니까 4개하고 해서 6개 아니에요. 6개.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요거 내는 경우 몇 가지예요? 100원, 500원짜리 6개인데 내는 경우 몇 가지죠? 예, 7가지. 7가지. 예. 요거 몇 가지죠? 4가지. 거기서 하나 빼야 돼요. 왜?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27가지 2번이 돼요. 좀 어려운데 이게 되시나요? 실제로 학생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내면 못 맞춰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의문 나는 분 있어요? 여기서? 모르는 거요?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이상한 거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이상한 거. 답이 2번인데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이상한 거 있어요? 좀 이상한 점. 왜 저기 0개? 아, 요거 1000원짜리를 바꾼 거예요. 500원짜리. 네, 그래서 500원짜리가 4개에서 6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1000원짜리. 여기서 원래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를 바꾸면 되잖아요. 방금 전에 1000원짜리 바꿨잖아요. 500원짜리로. 그럼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왜 안 바꾸죠? 500원짜리 6개니까 이걸 100원짜리를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1000원짜리 500원짜리 바꾼 것처럼. 근데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냐면 간단해요. 자, 100원짜리 내보세요. 어떻게 돼요? 0원, 100원, 200원, 300원이죠. 500원 되나요? 이게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500원이.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00원짜리 왜 500원짜리 바꾸냐? 500원짜리를 2개 내면 1000원이 되죠. 중복이 되잖아요. 거기서 금액이.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못 바꿔요. 만약에 얘가 5개면 어떻게 돼요? 5개면 바꿀 수 있죠. 500원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5개 넘으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다시 100원짜리 바꿔도 돼요. 근데 지금 못 바꾼다는 거죠. 자, 거기 풀이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우의 수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500원짜리 동전 2개로 바꿀 수 있으므로 구하는 경우는 500원짜리 동전 6개하고 100원짜리 동전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와 같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500원짜리 동전 6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7가지다. 왜? 안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100원짜리는 3개다. 그래서 4가지. 예. 그래서 마지막에 1빼니는 영어를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거다. 영어는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27가지. 예. 이렇게 되는. 예. 되셨어요? 자, 그럼 3번 보세요. 이제 3번 책 칠하는 거. 자, 읽어봅시다. A, B, C, D의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한다. 서로 다른 4가지 색이에요. 빨주, 녹초 이렇게.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예. 그러니까 옆쪽에 있는 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거하고 좀 비슷하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랑. 예. 그럼 색을 A, B, C, D 이렇게 표현하세요. 색을 소문자로. 그럼 자,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빨간색 칠했죠. 그럼 요 옆에는 빨간색 못 칠한다 그 얘기예요. 왜? 구분이 안 되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러면 자, 아까 어디 먼저 하라 그랬어요? 많이 겹친 부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보세요. A하고 C만 옆에 있죠. 얘는 A하고 C만 옆에 있죠. A는 어때요? B, C, D가 다 겹쳐 있습니다. C도 B, A, D가 다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를 먼저 칠하면 돼요. 넓은 거 한번 먼저 칠해볼까요? 여기다 A를 칠해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A니까 한 가지가 아닌 4가지지. 4가지 중에서 하나 칠하니까 여기 4가지가 되니까 4가지 중에서 A를 칠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겹치죠. 여기 몇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뺐으니까 3개. 그렇죠. 3가지죠. 이렇게 3가지. 네, 되셨네? 그럼 A는 칠했으니까 여기는 뭐 아무거나 칠하면 돼요. 만약에 B를 칠했다고 해요. B를. 그럼 요 옆쪽에 보세요. 옆쪽에 몇 가지예요 그러면? 거기다 2개는 못. 그렇죠. 왜냐면 A하고 B가 있으니까 여기 2가지가 되는 거예요. A하고 B 칠하면 안 돼요. 여기 몇 가지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도 2가지예요. 왜냐면 A하고 B만 안 칠하면 되니까 2가지. 이거 다 곱하면 돼요. 네, 이렇게. 조금 어렵죠? 48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 지도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충청남도인데 그 위쪽에는 어디가 돼 있어요? 평택 여기 쪽이니까 경기도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래쪽은 어디죠? 전라북도. 아래쪽이 전라남도. 오른쪽으로는 충청북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런 식으로 칠한다면 색이 한 몇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한만 만약에 남쪽만 칠하면 강원도, 서울, 경기도 막 이렇게 돼 있죠. 엄청난 색이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한 3가지 정도면 돼요. 왜냐면 충청남도랑 충청북도만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청남도 빨간색으로 칠하고 충청북도는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옆에 다시 빨간색 또 칠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칠할 때 전부 다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색만 칠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몇 가지만 칠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 가지를 칠하면 더 눈이 아파요. 복잡하고. 예. 그래서 이걸 이런 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할 때 저기 좋죠. 색깔 칠하는 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가 있는데, 와, 여기 일단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1번, 2번.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다음에 10번. 예, 11번. 14번. 자, 지금 해보세요.